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늘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려 애쓰는데 왜 자꾸 마음이 힘들어질까? 얼마 전 60대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난 늘 남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 가족들한테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런데 요즘은 자꾸 서운한 일만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힘들어져.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실제로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의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나와 상대방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7가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나 우리의 행복을 조금씩 갉아먹는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 섣부른 판단을 멈추는 것입니다. 제 큰아들이 중학생이던 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새 학교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던 아들은 어느 날 친구들과 축구를 한다며 나갔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몰래 따라가 보니 다른 아이들은 열심히 축구를 하는데 아들은 혼자 골대 옆에서 공을 차고 있더군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된 건가? 그런데 저녁에 돌아온 아들의 말은 전혀 달랐어요. 엄마, 오늘 축구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팀원이 많아서 돌아가면서 심판도 보고 쉬었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자신의 경험과 선입견으로 판단하며 오해를 자주 합니다. 한국말에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표현이 있죠. 이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지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인사를 건네지 않았을 때 나를 무시하나? 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큰 고민이 있어 힘들어하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또는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나를 배려하지 않는구나라고 섣불리 판단했다가 실은 교통사고 때문에 지하철이 지연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섣부른 판단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이 진실의 전부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방도 똑같이 해줄 거야 라는 생각. 하지만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친한 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생은 친구의 결혼식 때 축의금으로 평소보다 많은 금액을 냈습니다. 자신이 결혼할 때 친구도 그만큼 해줄 거라 기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동생의 결혼식 때 그 친구는 평범한 축의금을 보냈고 동생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당시 집안 사정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기대는 실망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거는 기대가 클수록 그만큼 상처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죠.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신의 꿈을 투영하고 자녀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입사원은 회사에 대한 큰 기대를 안고 입사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다를 수 있죠. 연인 관계에서도 서로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참견을 줄이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조언이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죠. 며칠 전 한 40대 주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매번 음식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하면 더 맛있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시어머니의 조언은 분명 좋은 의도였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요리 실력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가 후배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조언하는 것이 때로는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말이 오히려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고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고치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욕심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30대 직장인은 매일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수정하며 퇴근했습니다. 단 하나의 오타도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에 수십 번씩 검토했죠. 하지만 그 결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건강까지 악화되었습니다. 완벽주의는 마치 달을 향해 계속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결코 닿을 수 없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세우는 거죠.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말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육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아이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이에게 더 현실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죠. 다섯 번째는 통제하려는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날씨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미래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 50대 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그는 자녀들의 인생을 세세하게 계획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대학은 어디를 가야 하고 직업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하지만 그 결과 자녀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서로 대화조차 나누기 어려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기도 하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비교하는 습관을 멈추는 것입니다. SNS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친구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화려한 여행 사진을 보며 우울해지고 동창의 승진 소식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하죠. 하지만 SNS에 보이는 것은 그들 삶의 특별한 순간들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화려한 여행 사진 뒤에 숨겨진 고단한 일상은 보이지 않죠. 승진 소식 뒤에 가려진 수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매일 다른 사람의 SNS를 보며 자신을 비교하다가 우울증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SNS를 잠시 멀리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행복해졌다고 하더군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생각은 현재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20년 전 창업 제안을 거절했던 것을 후회하며 현재의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이 계십니다. 그 회사가 지금은 대기업이 되었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보내는 시간은 현재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습관을 하나씩 버려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면서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한 걸음씩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7가지 습관을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